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 역대 최대의 긴 심의 기간을 거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한 시간에 과연 10,000원을 넘길 수 있을지 참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결론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반기 서울 버스 요금 인상액인 300원보다 더 적게 오른 셈인데요. 이런 결과에 물가가 오른 걸 생각하면 월급이 줄어든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근로자 측과 지금도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데 또 올리는 거냐는 고용자 측, 이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과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예, 논의 시간은 더 길어졌지만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은 셈인데요. 10,000원의 벽 생각보다 더 높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2.5%가 오른 건데요. 2021년 1.5% 인상에 이어서 인상률로만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한 달 209시간 근무로 월급을 환산을 한번 해보면요. 206만 74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을 때 지금보다 한 달에 5만 원 더 받는 셈입니다. 예, 이렇게 심의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는데 그만큼 노사 모두 입장 차가 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 과정은 좀 어땠나요? 네, 해마다 원래 이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 기한을 넘기기는 네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히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기면서 유독 길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110일 만에 결론이 났는데 그만큼 이제 이 노사 의견 차이가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경영계는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와 똑같은 9,620원 동결을 제시를 했고요.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금보다 2,590원이 많은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11차례의 수정안을 거쳐서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4% 오른 10,000원, 경영계는 2.5% 오른 9,860원, 이 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적인 합의에는 좀 이르지 못한 거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나니까 이제 이 노사 또 공익위원들까지 참여하는 이 전체 투표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됐습니다. 결국 경영계 안은 17표, 노동계 안은 8표, 기권 1표로 경영계 안으로 최종 채택이 됐습니다. 이 투표는 누가 어디에 하는지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요. 사용자 안, 노동자 안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안에 투표를 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공익위원들이 또다시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라는 이 비판도 나왔는데요. 공익위원들은 이를 의식한 듯 양측의 합의를 중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입장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익위원이 별도의 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고, 따라서 노사가 제시한 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의 대안을 제안한 것이지 그것을 공익위원이 제시한 공익위원 안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이 정부의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 표결 결과를 보지 않고 곧바로 퇴장을 해버렸고 이 심의도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노사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제 이 도입 이후로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 건 단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매년 노사 양측이 줄다리기만 하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나오고 이게 표결로 결정이 되니까 그 결과에 모두 불만을 갖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를 이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 되도록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합의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뜻은 이 결정 방식의 진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네,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영국은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면 정부가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매년 단체 협상 국가위원회와 정부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냅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을 지역과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모든 최저임금은 이 후생노동성 소속 중앙심의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후에 각 지방심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당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후폭풍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이 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양측 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10,000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인상률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삭감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오르는 이 공공요금에 10,000원으로는 살 게 없다라는 이 장바구니 물가까지 월급 5만 원을 더 받아도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반면에는 또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면서 줄곧 동결을 주장해왔던 경영계도 이유가 같습니다. 공공요금도 올랐고 물가 인상으로 소비까지 위축이 됐는데 이 지불 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양쪽의 팽팽한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 제기까지도 이루어질까요? 이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말씀하신 대로 이의 제기하는 절차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이번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부 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 앞서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지만요. 하지만 이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로 확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선인데요. 다음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